청주 시내버스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노사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쟁의 조정 시한인 자정을 1시간 앞둔 밤 11시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주를 방문해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교육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CCTV는 물론 벽화거리까지 만들었습니다. 충주 라이트월드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엔 노아의 방주 건립이 쟁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충북에 왔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항의하는 장외투쟁 일환인데 청주에서는 대규모 시위 인파를 만났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 8일째, 제천 송악면의 한 농가 고추밭에서 당직자들과 함께 지주대 설치 작업을 돕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관으로 옮긴 농민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농촌 현실을 들었습니다. 저 몇십 개 박은 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저게 이제 올라서 나가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농촌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봉사활동도 할 수 있게 되고. 청주에서는 황 대표 방문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시위 인파와 마주쳤습니다.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경찰의 허위를 받으며 학부모 단체를 만난 황 대표는 우리 교육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참석자들이 건의한 장애인 평생 직업교육과 다문화 학생 차별 해소 대책은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년 내에 달라 아니면 3년 내에 달라 이렇게 하면 아마 길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좀 저는 한 10년이나 아니면 아예 20년 그 긴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걸 추진해 나갈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나가시면 내년 총선에서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지지세 결집이 황 대표 방문을 계기로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 충주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모델로 등장했지만 개장 1년이 넘도록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세계무술공원의 라이트월드가 이번엔 노아의 방주를 놓고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임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일부 인터넷 언론에 게시된 기사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노아의 방주가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충주에 건립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이런 사실 여부와 진행 과정을 묻는 질의가 충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나왔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건립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노아의 방주 건립을 위한 후원회와 선교회의 발족을 서두른다고 하는데 충주시 담당 국장은 라이트월드 측에 확인한 결과 잘못된 보도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이원준 사장과 이 부분만큼은 서로 소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착오로 그렇게 답변이 돼서 그런 부분이 나온 걸로 그렇게 해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충주시의 이런 답변이 무색하게도 충주 라이트월드 측은 노아의 방주 건립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거의 최종적으로 다 거의 완료가 돼 있고요. 충주 라이트월드가 원래의 계획대로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노아의 방주 건립을 놓고 벌어진 지난해의 논란이 재연될 조짐입니다. 한편 감사원은 충주 라이트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직원 3명을 충주에 보내 이번 주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충주 라이트월드 사업의 큰 향방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어제 오후 4명의 사상자가 난 제천 왕암동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 대해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과 한국에너지공단, 안전보건공단 등과 사고 현장을 찾아 합동 감식을 벌였고 숨진 38살 이모 씨에 대한 부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기업 요청에 따라 공간을 빌려줘 무슨 작업을 하는지는 몰랐다는 업체 대표의 말과 달리 대기업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연구원이
참관인 자격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폭발 책임 공방도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신호대기 중에 폭발 사고로 승객 등 23명이 다친 시내버스의 타이어가 재생 타이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총원경찰서는 버스 회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결과 폭발한 버스 뒷바퀴가 지난 3월 교체한 재생 타이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상 시내버스 앞바퀴는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뒷바퀴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청소년 폭력과 비행이 끊이지 않자 경찰이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CCTV와 조명, 벽화거리 등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모든 방법이 동원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청주의 한 중학교 인근 굴다리에서 학생 30여 명이 모여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부터 구석진 골목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이 모여 담배를 피운다는 신고까지 청소년 폭력과 비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담배를 많이 펴요. 저기 가스통도 있는데 와서 맨날 담배 피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경찰은 가출 비행 청소년에 대한 선도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학교 주변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밤이면 학생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는 신고가 빈번했던 한 공원에는 CCTV를 설치하고 밝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또 유흥가 옆에 있고 지저분해 통행이 뜸했던 공원 옆 인도는 벽화고리로 재조성했습니다. 안전도도 향상이 됐고 이로 인한 청소년의 비행도 많이 사라지게 하고자 환경을 조성한 겁니다. 초등학교 안에 있지만 평소 비행 청소년 출입이 잦았던 한 공원도 CCTV 24시간 감시 체계를 만들고 시야를 가리던 수목을 걷어내 효과를 봤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꽁초 말도 못하게 막 그랬었는데 이게 모니터가 생기고 나서 아주 쾌적하게. 남들의 시선이 닿지 않거나 방범시설이 취약한 곳을 바깥으로 드러내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경 개선의 핵심입니다.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비행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CCTV를 설치해서 청소년 비행 예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교육청과 지자체 등과 자체 방범 진단 결과를 공유해 환경 개선 대상 지역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충주시 치과의사회가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해 회원들에게 통지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별 치과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임플란트 수가를 충주시 치과의사회가 지난 2011년엔 150만 원, 지난 2014년에는 130만 원으로 결정해 소속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가격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고 온라인 광고 제한, 부착성 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둔 것도 적발됐습니다. 권대윤 충북소방본부장이 비위 문제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세종소방본부장 재직 시 개인 비위 문제가 드러난 권 본부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간부후보생 7기인 권 씨는 지난해 1월 충북소방본부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교통대학교가 지난 3월 말 실시된 총학생회 선거의 공정성을 문제로 2019년도 총학생회 회장단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통대는 선거관리위원회 진술과 CCTV 영상 확인 등을 검증한 결과 투표 시간을 초과해 선거가 이뤄졌고 신분증 확인 없이 투표와 유권자에게 차량 제공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총학생회 측은 선거 종료 48시간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당선이 확정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이 충청북도가 명문고 육성 방안으로 거론한 고교 입학생 전국 단위 모집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이 효과를 거두려면
임직원과 함께 가족들도 이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직원 자녀가 주소를 이전 없이도 충북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함께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를 개발하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유산들이 속속 발견됐죠. 청주 송절동과 오송 등에서 발굴된 역대 최대 마한 유물들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미지의 세계였던 마한 문화의 중심지로서 청주를 재조명한 특별전을 조미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한자로 왕이란 글자가 쓰여진 청동방울. 청주 송절동에서 발굴된 3, 4세기 마한 유물로서 왕이란 글자가 새겨진 것은 처음입니다. 54개 나라 연맹체였던 마한. 전국 최대의 마한 유물이 청주에서 발견된 것과 더불어 청주에 큰 권력 세력이 살았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왕이 썼던 물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이 아끼는 사람에게 선물한 물건일 수도 아직까지 해석해야 될 여지는 있지만 저런 왕이라는 글자가 쓰인 청동방울이 출토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또 인근 오송에서 발굴된 어미호랑이가 꼬리 위에 새끼를 태운 모습의 허리띠고리도 우리나라엔 단 한 점밖에 없습니다. 보통 호랑이 모양 허리띠고리는 진안이 자리 잡았던 영남권의 특징적 유물이기 때문에 교역 흔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길림성과 낙랑 지역이었던 평양의 유물들이 오송 유적에서 발견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동안 미지의 세계였던 마한 문화의 식문화, 생업을 알 수 있는 유물들도 대거 선보였습니다. 특히 2세기부터 철을 직접 생산해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송절동 철제 유물들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관련 사료가 극히 부족하다 보니 역사적 비중이 작았던 마한. 그러나 최근 대규모 유물이 발견되면서 청주도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활발한 문화유적 조사를 통해서 이 충청북도에도 전라도를 능가하는 그러한 마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 유물들은 개편이 끝나는 오는 2021년이 돼야 국립청주박물관 상설전시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마한 문화 중심지로서의 청주를 재조명한 이번 전시는 오는 8월 11일까지 열리고 이달 24일엔 관련 학술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